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범죄와 사건이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 범죄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소년 재판의 경우 법조인들 역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군요. 뭐가 다른지 오늘 고수한 분을 모셔서 그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판사로 임관해서 2023년까지 16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었고요. 그중 마지막 6년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관으로 근무했던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형사재판이랑 소년재판은 일단 재판의 목적이랑 지향점부터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유죄로 판단이 되면 그 책임에 맞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고가 나면 그게 재판의 끝입니다. 사법부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의 지향점은 이 아이 한 명을 잘 키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분을 해야지 이 아이가 더 잘 크는데 도움이 될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강한 책임감이 들어가 있네요.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데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소년재판을 받아요? 예, 소년재판에는 우범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계속 가출을 반복하거나 비행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학교장이나 부모님, 경찰서장 등이 통보해서 소년재판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의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자라는 차원이군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아이의 어떤 비행 성향을 좀 전 단계, 초기 단계에서 교정을 해서 이 아이가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연계기관과 함께 이 아이가 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집행감독을 합니다. 또다시 비행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처분 변경 재판을 하기도 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서 더 중한 처분으로 변경하고 야단도 치고 이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년재판은 이 아이 하나를 잘 키워보자라는 걸 목표로 하는 재판입니다. 이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년재판이 어떤 성격의 재판인지 이해를 잘 하게 됐어요. 예, 단순한 재판이 아니네요. 고수께서는 보니까 6년간 소년 판사로 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년재판을 했던 그때가 저는 법관 생활 16년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야단치는 거, 잔소리하는 걸 귀담아 듣고 변화해 준다면 저는 진짜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재판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진짜로 바뀐 친구들 보면은, 그죠? 네, 기억에 남는 친구가요. 이제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친구인데 이제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어머니랑 많이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랑 대화도 안 통하고 가출을 계속하던 친구였고 그 아이가 이제 소년재판으로 결국 오게 됐는데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가족 상담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함께. 네. 예, 근데 그 상담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이가 그다음부터는 가출을 하지 않고 비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야, 네. 브라보. 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기쁜 얘기예요. 네, 아직도 예.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네네. 이제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나왔는데 네네. 네, 성적표를 들고 나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성적표를. 네, 네. 판사님 저 지난 시험에서 반 1등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정말 제가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서 아이한테 계속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기쁜데. 또 그날이 더 기억에 남는 게 네. 마침 이제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드라마에 조금 관여를 해서 도와드렸었어요. 아, 그 롤모델이셨구나. 네. 김혜수 씨와 이성민 씨 두 배우님이 네. 재판에 방청을 오셨었어요. 재판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장면을 이제 보신 거죠. 어머, 야, 네. 이거는 행운인데요? 네. 흔치 않은 장면을 같이 본 거네요? 김혜수 배우님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는지 그 아이 그리고 소년 재판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소년 사건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가출, 비행, 이 분야가 가장 많은 편인가요?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화장실 몰카 그리고 딥페이크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기는 신종 범죄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범죄가 아니라 약간
장난. 놀이. 네, 놀이. 예, 하나의 예, 놀이죠. 밈 같은. 맞습니다. 네, 네. 옛날에 저희 그냥 잡지 사진 오려 붙였던 예, 거. 맞아요. 이제 장난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성적 치욕감을 주는 범죄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다 범죄다라는 네, 거를.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고수님께서는 판사를 그만둔 후에 현재는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도 재판관일 때처럼 소녀 사건을 꾸준히 맡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판사로서 소년 재판을 하는 거랑 네. 변호사로서 또 소년 재판을 맡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위치가 다르잖아요. 네. 특별히 뭐가 다르던가요? 변호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오래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다 보니까 판사일 때는 다 알 수 없었던 아이들의 속마음, 숨겨진 뒷이야기, 진실을 알게 되고 더 가까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변호사로서도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네. 한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네. 같은 반 동급생한테서 학교폭력 신고도 당하고 네. 특수상해로 고소까지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책을 빌려 온 친구한테 이렇게 책을 던져줬는데 네. 중간에 떨어지면서 중간에 앉아있던 그 동급생 친구가 맞아가지고 좀 다치게 된 거예요. 일부러 자기를 맞추려고 던진 거다. 그리고 작년부터 사실 그 여학생이 자기를 좀 따돌리거나 좀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굉장히 좀 자료도 많이 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아이가 저를 찾아오셨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친구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도 다 보고 다른 네.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말 한 번 나눠본 적도 없었고 같은 반일 때도 전혀 친하지 않아서 전화번호조차 모르던 사이였대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교폭력도 미조치 그리고 형사 특수상해 고소당한 것도 무혐의로 제가 끝을 냈었습니다. 너무 다행인데 네. 너무 억울하게 당할 뻔했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아이들을 살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고수께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변호사로서 좀 더 가까이서 아이들의 말을 진짜로 듣고 가까이서 듣고 진짜 도움이 되는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